공처장님, 네.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 질문에 윤석열 씨도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지금 출국 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공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내란숙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예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 계좌 이런데. 그래서 계좌 동결 같이 해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뭐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지 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숙의 겸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씨가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국회의원들 잡아가고 또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 지금 어쨌든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국방부 차관께서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말씀 하세요. 예.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제2계엄과 같은 뭐 국지전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담화문을 하시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 말씀하셨고 원점 타격은 윤석열 씨 말은 못 믿겠어요. 예, 윤석열 씨 말은 빼세요. 예, 못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고 행동입니다. 이 군사적 조건이 성숙이 되면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군, 즉 합참이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통수권자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공격을 하라 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네, 저 보니까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때 불러줬던 명단에 위원장도 포함돼 체포 대상자에 제가 포함돼 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납니까? 그때도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제가 적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시면 그거를 뭐 15명의 명단을 제가 사진 찍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았어요. 예, 근데 왜 저를 체포하지 않았죠? 그건 저희들이 그때 그 체포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 체포를 위해서 위치 추적을 좀 아니 위치 추적한다는 것은 체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체포하라는 근데 게 왜 아니고 체포하지 않았냐고요? 체포를 위해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그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장 예, 변명 좀 하지 마시고 방금 전현 의원 질의에 답변을 10시 40분경에 위법인지 인지했다고 그러는데 위법인지 인지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근데 그게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추적을 해달라는데 근데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해달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가 한다는 건 불법이라는 걸 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불법인지 인지했으면서 위법인지 인지한 같은 시각에 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를 또 합니까? 그거는 그 국회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그 여러 가지 그 우발 상황이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회 주변에 경비를 강화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만약에 통제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청장, 풀진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지금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위법인지 알았고 이재명, 정청래 등 위치 파악하라고 한 것은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위법인지 알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라고 지시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에요. 무슨 지금 할 말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위법인지 알았으면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왔어도 경찰에게 즉각 철수해라. 이런 비상계엄 내란에 경찰이 동원될 수 없다. 공범이 될 수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위법인지 알았다면서. 책임을 명기 어려울 겁니다. 질문 과정에서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특임단장 울먹이면서 기자회견하는 거 들었는데 차관 예. 이 특임단장 또 군무 이탈하겠다고 그래서 또 처벌하고 그럴 겁니까? 사실 제가 그 관련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엄중한 또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부대 위치라든지 이동 이런 것은 상급 지휘관한테 분명히 승인을 받고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지시를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가 다시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차관. 예. 지금 국가 비상사태고요. 예. 그리고 국토방위에 열중해야 될 우리 장병들이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와 그리고 지시로 그 장병들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 특임단장은 그 부하들의 피해를 막고자 본인이 피해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처벌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제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지금 누가 누구를 처벌한단 말이에요. 대통령까지 출국 금지당하고 곧 체포, 구속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 잘못된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또 처벌하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차관이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예. 또다시 이런 불이한 그리고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냐면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전쟁 상황이 되면 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인데 그리고 내란 수계 현행범인데 과연 이 지시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지전이라는 것은 군사적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합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군사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군사적 위협이나 그런 판단이 없는데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지시를 하시면 제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거. 그러나 명확하게 군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저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5살짜리 권총을 든 꼬마 내란 수계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하루빨리 회수해야 되고 그러려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예. 계엄군들이 야간 투시경, 야투경 쓰고 왔던데 그 국회 전기 내리려고 그랬죠? 제가 뭐 세부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한 것까지는 아니 상식적으로 봤어. 야투경 쓰고 왔다는 것은 국회 전기 내리고 국회의원 다 체포해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증언도 국회의원 150명 모이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증언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차관. 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헌법 제77조 전시, 준전시, 사변이 아니죠? 예. 위헌적인 계엄이 맞죠? 뭐 위헌일지 합법인지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을 향해 승부를 들이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 이거예요. 헌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그리고 형법 91조 국헌문란 내란죄는요. 알고 계세요? 내란죄.
예, 알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하면서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전복시키고 강압에 의해서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내란죄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폭거가 일어났어요. 제일 잘못한 사람들 순위를 따져보면 윤석열 내란 수계 제일 잘못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영애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이를 말리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유혈 사태를 막은 것은 중간 지휘자들이에요. 이거 잘못돼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국회에 투입됐지만 이거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면 안 되겠네 하고 중간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무력 충돌을 하지 않은 중간 지휘 간부들이에요. 예를 들면 특임단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군의 더 큰 잘못, 사람을 살상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의원을 암살할 그런 테러 부대까지 동원했는데 그걸 직접 중간 지휘자들은 여기 잘못됐구나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처벌하지 마세요. 예, 단장뿐만이 아니고 그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죄잘못이 없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수사 과정에서 그것들을 좀 입증해주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그분들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국방부 차관이 비교적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비해서는 그나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후 조치를 제가 보겠습니다. 조지우 경찰청장님, 예, 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강신명 청장 때 제가 행안위 간사했던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소원이었던 치안대학원 설립하는 거 제가 주도적으로 도와줘서 설립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제가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때 제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법안도 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한 것도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입법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경찰을 좀 지원하고 싶어도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의 총 순회, 지휘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위법한 걸 10시 40분에 인지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이 무도하고 위헌적인 계엄에 동원될 수 없다. 경찰 다 즉시 철수해라.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용기와 배포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찰이 도돌이표예요. 무슨 권한을 더 주고 싶어도 하는 짓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싹 없어져요. 그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 명예를 먹칠하고 일선 경찰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경찰들에게 일반 경찰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하는 것은 유리근, 조지호 이런 경찰청장들이에요. 반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지호 청장, 예. 본인 생각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이?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조지호 청장의 생명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것이? 예. 누구한테 폭행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릴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폭행 당해본 적 없죠? 어릴 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맞았습니까? 뭐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맞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파요? 당연히 뭐 그렇죠. 네. 자, 무고한 시민, 국민들이 불법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이 가서 더 때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경찰은 당연히 말려야 되죠? 예. 이번에 말렸습니까? 저희들 뭐 여러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저희들은 사실 그런 그 우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자, 그 병력 배치라는 청장 잘 들으세요. 경찰의 흑역사 수없이 많지만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것도 경찰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에 주동자는 아닐지라도 부역한 것이 경찰이에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 특수부대가 총 들고 암살, 납치 하는 특수부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야투경을 쓰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잡아가고 구금하고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경찰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합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5.16 군사 구테타, 12.12 군사 구테타, 5.18 광주 학살, 이거 국군에서 저지른 거죠? 예, 그 오명을 또다시 연장하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친위 구테타, 이거요. 국민한테 총불이 되고 총 쏠려고 그랬습니까? 차관, 예, 군대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국회로 쳐들어왔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대오각성하고 반성하려면 그 후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똑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예, 뭐 국민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거기에 맞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된 뭐 수사나 이런 아직도 것들 핵심을 지원하는 못 것입니다. 찌르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내란 수괴 범 겸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의 국군 통수권을 회수하고 체포, 구속하고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총기 난사 위험을 없애고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볼모로 불장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게 국방부가 지은 죄를 씻는 첫 번째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왜 답변 못해요? 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뭐 국방부가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협조를 아니기 하세요. 때문에 그러니까 예, 협조를. 지금 충분히 협조 잘 하고 하겠습니다. 예. 참사가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두 분께서도 가슴을 쓸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저도 체포 대상이었다고 그러고 제 위치 추적도 뭐 확인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끌려갔다면 방첩사 어느 지하 벙커에서 지금 얼굴이 벌겋게 두들겨 맞고 있겠죠. 그런 국회의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다소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좀 더 큰 가치와 대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